이렇게 그냥 울려고 하면 잘 안 울어지잖아요. 근데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꼭 찾아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땅과 아빠의 일생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보면 이제 어김없이 좀 눈물이 납니다. 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네. 동훈이 20살 때 그 좋아했던 친구가 누군지 알죠? 이거 좀 해봐야겠네요. 우리 삶에는 예정된 이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앞으로 다가오겠죠. 오늘 푸바오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 러바오도 서운하지, 푸바오 간다 그래서. 아쉬워. 어떡해.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꼭 돌아가야죠. 그래야 푸바오가 행복한 거니까. 네. 뭉클하죠. 그러니까요. 네. 안녕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또 안녕이기도 하지만 또 헤어질 때도 우리가 안녕 하잖아요. 되게 좀 그런 의미들을 다 담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푸바오도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해진 나이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별이라는 과정을 겪은 건데 너무 특수해, 푸바오는 모든 게. 정말 정해진 나이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예정된 이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헤어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오래 기억에 남고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떠나고 나서 송사육사님께서 이제 이제 푸바오가 머물던 우리를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우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저도 굉장히 마음이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 자란 자녀들이. 네, 다 자녀들이 이제 떠나가면, 네. 원래 되게 좁은 것 같았던 그런 집이 되게 휑하고 크게 느껴지고, 네. 심리적으로 허전하고. 그런 마음에 되게 좀 슬퍼하고, 심한 경우에는 좀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네. 언젠가 다가올 그 예정된 이별이 너무 두렵다. 진료실에서도 저희가 듣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없어질까봐 두렵다. 혹은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도 못하겠다. 이 얘기들 많이 듣는데 그만큼 우리가 슬픔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슬퍼. 근데 보잖아요. 찾아서 보잖아요. 어떤 심리일까요? 왜 이렇게 슬픈지도 좀 우리가 해부해보고 싶지만 왜 이 우리가 다들 두려워하는 슬픔이란 감정을 찾아서 느끼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 일인 것 같아요. 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뭐 울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배출을 하고 나면은 그 해소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카타르시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슬픈 컨텐츠들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그런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했던 때를 또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김지용 선생님도 이렇게 슬픈 장면 보면서 그렇게 과거에 그런 반려동물이랑 행복했던 거 한 번 더 떠올렸을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강렬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저는 크게 봤을 땐 재미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게 너무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장면이라고 해서 답답하거나 되게 화가 나거나 되게 슬프거나 이런 것들 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2차적으로 어쨌든 재미를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1 보면은 이제 슬픔이가 또 메인 캐릭터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오류를 범하죠. 슬픔이는 나쁜 애니까 눌러놓으려고 했다가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가 적당한 때는 나와야 되고, 하지만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저 멀리 버려두기 일수인 존재인데 가끔씩은 얘를 불러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푸바오 컨텐츠를 계속 찾아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 강철원 사육사님의 모습을 정말 많이 봤을 거고, 지난 영상에도 저희 말했다시피 거울 신경에 의해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됐을 텐데
그 슬픈 감정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강철원 사육사님 여기서 운 것처럼 똑같이 그 감정을 느껴왔을 텐데 그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건 무의식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번 끌어올려서 터트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런 계속돼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그 버튼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 어쨌든 평안함을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 슬픔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더 편안해지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는 예정된 이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앞으로 다가오겠죠. 동훈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김지용 장례식 가서 아이고 골드 버튼을 못 받고 이별한다고 누군가를 잊지는 않잖아요. 이미 푸바오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너도 평생 행복하기를 항상 응원하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이별한다라고 해서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어쩌면은 이제 그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 표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표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어린이집 가고 막 유치원 가고 이럴 때 엄청 울고 그렇죠.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안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 울죠. 엄마랑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속으로는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어떤 이미지,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스스로 이제 다독이는 연습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푸바오도 이별했지만 사실 있잖아. 멀리 있을 뿐이지. 그 멀리 있을 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잖아요. 그럼 좀 비슷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멀리 가서 잘 살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자주 못 봤던 가족인데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좀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좀 넘기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거기 이제 로고 세라피에서 어떤 거든지 작은 거에서도 다 의미를 찾는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와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남은 건 뭐 어떤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떤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도 떠나고 내가 살아남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이별에 좀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적은 것 자체가 그 수용소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 볼 수 있겠지라고 버티고 나왔는데 자기만 살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주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자살하거나 우울증이나 번아웃에 빠지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보면은 그 남은 삶에서 어떻게 또 삶의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터 프랭클이 얘기한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쨌든 일어난 이 상황에서는 그게 부여하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반려견의 상실로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럼 이게 그만큼 삶에서 중요하다는 가치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뭐 유기견 뭐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행복한 관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번질 수 있도록 이걸 고통을 승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강아지가 먼 곳에서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느끼면서 지금 내 삶에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강아지의 응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상실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떠난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의 삶의 진짜 큰 부분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었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사라졌다고 내가 무너진다면 부모님의 삶의 의미마저 퇴색되게 되는구나 라고 또 지금 남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죽음이 있으니까 현재가 소중한 거잖아요. 네. 뭐 지금 푸바오는 뭐 완전히 그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 네, 떠나보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별이 있기에 또 그 4년 동안 시간에 네, 그만큼 더 소중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별이 있으니까 그 4년간의 시간이 더 특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이 강철원 사역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현재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이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눈앞에 지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훈이는 오늘 가서 밤비랑 한 번 더 산책해야 되는 거고, 밤비랑 한 번 더 안아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삶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떠나갔을 때 그 기억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주고 여전히 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슬프지만 경희가 말한 것처럼 마냥 슬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게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크구나, 특히 저부터가 참 많은 의미와 힘을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해부자들 시간에 또 다양한 장면과 그 속에 숨은 의미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